엠넷 대담하다고 해야 되나? 배짱이 참 두둑합니다. 프로듀스 X101 이 프로그램 말고도 그 앞서 방송된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수사 결과가 발표됐잖아요. 지난해 11월에 안준영 PD가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이에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송했죠. 월드클래스. 프로듀스 X101의 X1은 지상파 방송에 한번 나오지도 못하고 해체했습니다. 그러니 월드클래스가 외면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죠. 참가자들은 도대체 무슨 죄냐고요. 월드클래스에서 탄생한 팀이 TO라고 합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선발이 됐는데 이 그룹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보이그룹 경연 로드 투 킹덤에서 TO를 처음 봤어요. 참가자들도 TO가 등장하는 순간 누구지? 하면서 의아하게 봤습니다. 그러다가 월드클래스 이렇게 하고 알더라고요. 저는 로드 투 킹덤이 제작되고 있는 것도 방송이 될 예정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TVN 관찰 예능 프로그램 온앤오프가 언제 시작되는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보이그룹 온앤오프가 로드 투 킹덤에 출전을 했더라고요. 온앤오프는 믹스나인에 출전을 했었죠. 그중 한 멤버 김효진 군이 2위까지 했고요. 그 당시에 너무 많은 그룹들이 소개되는 바람에 저는 그룹 이름까지는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로드 투 킹덤이 지난해 화제 만발이었던 퀸덤의 남자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로드 투 킹덤 말 그대로 킹덤으로 가는 경연이라는 거예요. 킹덤에 출전권을 하나 주는 거죠. 한 팀을 뽑아서 보이그룹을 1부, 2부로 나눠 놓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그룹을 나누죠? 너무 이상했어요. 그 중에서 펜타곤은 데뷔한 지 3년 반이라고 하고요. 골든 차일드 그리고 더 보이즈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한 경력도 있습니다. TO는 데뷔한 지 채 한 달도 안 됐거든요. 무슨 기준으로 이 로드 투 킹덤을 마련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무대 경험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경력이 서로 다른데 경쟁을 붙인다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드 투 킹덤에서 더 보이즈가 우승을 했습니다. 컴백 전쟁 킹덤으로 가는 출전권을 하나 딴 거죠. 지난 29일에 섭외 난항으로 연내 론칭이 불투명해졌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코로나19로 무관중 경연을 펼쳐야 하고 그런 이유에서인지 예상보다 관심도 덜하고 하니 내년으로 미룰 모양이에요. 더보이즈는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불투명한 안건을 가지고 7그룹이 그렇게 열띤 경연을 펼쳤던 거예요. 출전한 7그룹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었지만 누가 하나 빠질 게 없이 다 퍼포먼스가 훌륭했습니다. 모처럼 기회를 잡아보려고 그렇게 애들을 썼는데 어른들이 애들을 데리고 장난질을 한 거예요. 뭐예요? 퀸덤이 제대로 화제몰이를 했던 건 엠넷이 잘해서가 아니라 퀸덤에 출전한 걸그룹들이 엠넷의 장난질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우리 그룹보다 한 수위는 누구 막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질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걸그룹 멤버들이 현명하게 대처해가지고 수준 높은 무대들이 나왔죠. 걸그룹이 잘한 거지 엠넷이 잘한 게 아니거든요. 로드 투 킹덤에서도 퀸덤 못지않은 인상 깊고 수준 높은 무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퍼포먼스가 훌륭했어요. 어른들의 장난질에 휘둘려서 고생한 건 안쓰럽지만 그래도 로드 투 킹덤으로 보이그룹 멤버들이 얻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일랜드라는 경연이 또 나왔어요. 엠넷이 포스트 BTS를 앞세우면서 명예 회복에 나선 거죠. 아일랜드의 시그널송 Into the Island 아이유씨가 먼저 불렀는데 정말 신이 나는 썸머송으로 저도 요즘 계속 듣고 있어요. 진짜 신나는 노래예요. CJ ENM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하고 손잡고 만든 합작법인 빌리플랩의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빅히트 연습생들하고 빌리프 소속 연습생들이 태반이니까 믹스나인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YG 보석함 같은 프로그램으로 보는 게 좋겠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 입대에 대비한 포석이지 싶은데 그렇다면 믹스나인이나 YG 보석함처럼 데뷔가 미뤄지거나 무산되는 일은 없겠지 싶어서 그 점만큼은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3년에 걸친 기획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방송 전에 이미 잡음이 있었어요. 법인카드 한도가 막혀서인지 어째서인지 스태프들이 개인 카드를 사용해서 소소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그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 영수증 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0억이 투입됐다는데 막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부실한 세트 때문에 스텝이 낙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멤버 하나도 낙상을 해서 사고가 났대요. 결국 하차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24명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방송에 나온 건 이제 23명인 거예요. 첨단 시스템 70억이 들었대요. 그 세트에.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세트더라고요. 이 세트는 2개의 공간으로 나뉩니다. 우열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신문물로 가득한 풍요로운 아일랜드하고 그리고 한쪽은 지하실과 척박한 그런 그라운드 이렇게 2개로 나눠놨습니다. 로드 투 킹덤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등급을 매겨 놓는 거예요. 같은 아이들인데 왜 급을 나눠서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설정 자체가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가장 기막힌 부분은 점수는 프로듀서들이 줘요. 그런데 방출자는 멤버들끼리 결정하는 거예요. 아일랜드 멤버들끼리 서로 투표를 해서 정합니다. 너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라. 뭔가 선심을 쓰는 것,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방출자를 투표를 해야 하는 심경이 어떻겠어요. 동료인데 그 중에서 누굴 찍겠어요. 2번째 팀워크 테스트에서 1위를 한 K군에게 방출 면제권이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정해서 저 친구는 방출되지 않게 해달라 할 수 있는 카드인 거예요. 이 카드를 쓰면 이 사람 대신에 그 차순인 멤버가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K군은 사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타키 이제 어린 친구가 있는데 어리지만 자기에게 위로가 됐고 또 배울 점이 많았다. 만약에 내가 면제권을 쓰게 된다면 타키에게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멤버 이제 4명이 발표됐는데 양정원 군이 높은 점수를 받던 멤버예요. 근데 양정원 군이 4위에 올라서 탈락을 하게 됐어요. K군이 양정원 군에게 면제권을 쓰겠다고 했어요. 양정원 군은 살아남았는데 K군이 언급했던 타키가 떨어지고 만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 K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세상을 잃은 것처럼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남동생 같은 친구를 자기 손으로 방출시켜야 됐으니까 그 엠넷의 그 갈등 설정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진짜 고개를 젓게 되더라고요. 프로듀서들이 높은 점수를 줘도 멤버들 간의 투표에서 방출자로 결정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실력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나와 색깔이 겹치지 않나,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일랜드와 그라운드를 오락가락한 김선우 군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라운드가 마음이 더 편해. 그라운드에서는 최소한 방출자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라운드에서는 구형 태블릿 PC 하나로 그걸 보고 안무를 따와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고 변변히 몸을 늘 공간조차 없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각기 태블릿 PC를 가지고 그걸 보면서 각자 연습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일랜드에서는 피자를 한 사람 앞에 한 판씩 주문해 주더라고요. 피자 PPL이겠지만 프로듀서인 방시혁 씨, B씨, 지코 씨 이런 잔인한 설정을 알고 있는 것인지 묵인하는 것인지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묻고 싶었어요. 낙상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이미 한 멤버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잖아요. BTS의 안무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합동으로 하는 걸 연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그랬더니 B씨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다. 그러나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것은 예의가 없는 거다. 시청자는 이 부분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천만의 말씀, 시청자가 이해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잖아요. 낙상해서 사고를 당하고 하차한 멤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연습 안 하면 예의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부분 저는 좀 납득이 안 됐습니다. 평균 17세 소년들인데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예의가 없어요. 저는 이해해요.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보게 되는 이유는 참가자들이 정말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하려는 노력이 가상해서요. 6회로 파트 1이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23명의 얼굴과 이름이 다 제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힘이죠.
데뷔하기 전에 벌써 정이 가잖아요. 멤버 하나하나에. 파트 2로 이제 12명이 진입을 하게 되는데 박성훈, 양정원, 이희승, 제이, 제이크, K 이렇게 6명은 이미 진입을 했고 나머지 6명은 글로벌 투표로 6인이 선발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 생중계의 글로벌 그 누적 수가 1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72개국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멤버들이 얘기하기로는 글로벌 투표가 되면 외국인 참가자가 유리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자기네 나라 멤버에게 투표를 할 거다. 국내 멤버들은 글로벌 투표로 가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막상 투표가 진행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국내 멤버들이 지금 1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각 나라에서 국내파 멤버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 2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12명 중에 회당 1명씩 탈락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제발 방출자 결정을 멤버들에게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프로듀서가 하세요. 아이들에게 짐을 주지 말고. 경연만으로도 진짜 심적 압박이 심할 텐데 거기다가 왜 이 방출자를 결정하는 그런 고통까지 2중 3중으로 주는지 모르겠어요. 스토리텔러를 남궁민 씨가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스토리텔러는 처음 봐요. 이 남궁민 씨는 진행 경험도 있고 그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지 이것도 답답했어요. 31일 방송분 마무리에 8월 14일에 방탄소년단이 출연한다 이런 예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출연할지는 모르겠어요. 프로듀서 중에 지코 씨가 30일에 대체 복무로 군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방탄소년단이 채우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든 8월 14일에는 시청률이 폭발하겠죠. 기대도 몹시 되고요. 정말 한 가지 바라는 거는 방탄소년단이 나오면 좀 그것 좀 막아주세요. 방출자 멤버들이 결정하는 거 이거는 정말 제발 막아주길 바라요. 여러분은 아일랜드에서 어떤 분을 지지하고 있나요?